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다우가 거의 1% 정도 밀렸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까지 갔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어제 이후로 오늘까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고요. 이제 시장은 다음 주 FMC 회의를 두고 시장을 보는 상황이고요. 일단 특별한 지표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특별한 지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12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렇게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6으로 둔화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냐, 예상치 부합할 거냐, 아니면 그것도 더 둔화했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시장은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의 첫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해서 아무도 연준 이사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발언 없는 깜깜한 어떤 연준의 모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장은 끝났지만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도 또 종목의 움직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하고 해리스 전에 바이든과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완패를 해버려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강세로 가다가 바이든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죠. 그러면서 해리스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는 첫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리스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해리스가 여기서 지면 트럼프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비등비등해지면 결과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토비틀에서 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해리스와에서 또 좋은 결과 내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한답니다. 10시.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 관련주들이 마구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한 지표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지표가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레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일단 시장에서는 2.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0.2 정도 줄었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가 부합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를 가늠하는 상황이 되죠. 빅스텝을 하게 되면 침체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베이비스텝이 가장 좋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실적 악화 우려로 빠져서 다우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밀린 이유는 은행주 때문에 밀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 다우에는 은행주가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4.6% 오르면서 미국 시장을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과 알파벳은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애플과 알파벳이 전부 다 EU하고 세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세금 체납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했다고 하죠. 애플이 144억 불 아일랜드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19조 원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쓸 때 돈을 어디다 써야 되나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알파벳도 EU 가징금 불복 소송을 냈는데 이것도 최종 패소를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두 기업의 악재가 생겼죠. 근데 주가는 안 빠졌다. 이게 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오펙에서 2달 전에도 수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의 전망치를 낮췄는데 2달이 지난 지금도 그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또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봐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가 하락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다우에서 은행주의 실적 악화와 유가의 하락이 주가를 밀어냈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다시 살려내는 뭐 그런 과정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밀렸다 올랐어요. 1%요. 밀렸다가 약법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장중 0.9%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더 올라와서 더 올린 거죠. 장중에 0.4%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하락을 장 막판으로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야간 선물하고 미국 시장 1시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더 오른 거를 시장이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5% 정도 하락했었어요. 4% 하락한 65불.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원달러도 또 올라요. 원달러도 지금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서 빅스텝 베이비 요거 따지면 원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2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1339원인가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원달러가 1339원. 43원이었네. 원달러는 밀렸네요. 1원 밀렸습니다. 1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원달러 계속 올라갈 구조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하방뉴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FMC 때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원달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원달러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정도. 그다음 원달러가 주가하고 이상하게 요즘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하락의 주원인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연일 뺍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버티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2% 뺐는데요. 이 삼전의 임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사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 경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고 있죠. 옛날 11만원 제시했던 증권사가 지금 9만원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870만 주 벌었어요. 어저께요. 지금 외국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고 있죠. 외국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도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죠. 수급이 완전히 한쪽으로 개인만 매수하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수급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도 지금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를 지점에서 개인만 삽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이 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개인이 좀 팔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성공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64,000원까지는 보입니다. 64,000원까지는 보이는데 64,000 밑에까지 갈지, 일단 66,200원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200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3% 넘게 남아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얼마 전에 엔비디아 납품 HBM3 납품 건수는 전혀 시장에 반영을 안 했어요.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비밀 보장으로 언급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언급만 됐었다면 사실 삼성전자 더 빠졌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하이닉스는 달라요. 하이닉스는 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빠집니다. 하방뉴스 확보를 위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 하이닉스가 버티면 삼성전자도 버틸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